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은 북측이 설정한 비핵화 대화 마감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중국에서 마주 앉아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돼지고기와 양파 가격 폭등으로 중국과 인도의 글로벌 정치, 외교 관계가 뒤흔들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압박이 정보통신 장비, 전기버스, 드론 등 전방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에서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이달 말 1조 4천억 원이 넘는 차입금 상환에 나섭니다. 네,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경제 이슈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자 중요한 경제 기사 5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에서는 신문기사 1면에 실려있는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네, 퍼펙트 스톰 앞에서 마주하는 이제 한중일 정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은 이 북측이 설정한 비핵화 대화 마감 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중국에서 마주 앉아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청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3국이 협력 방안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어떤 방안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네. 영화 제목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 이런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 경제학적 용어로도 위기가 닥친다. 그냥 위기가 하나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 첩첩이 쌓여서 닥치는 경우에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 뉴욕대 잘 아시는 루비니 교수가 자주 쓰던 경제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폐기하기로 했었던 이 서해안에 위치한 동창리에서 바로 ICBM, 막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액체가 됐든 고체가 됐든 엔진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중대한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어떤 국가로부터 윽박당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윽박 지름으로써 미국 쪽의 분위기는 레드라인을 건드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말 그대로 첩첩이 쌓여가고 있는 위기, 바로 퍼펙트 스톰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 동북아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3일, 24일 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서천성 청두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모여서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과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관련 당사국으로서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이 중국이거든요. 그런 만큼 중국의 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있다는 우선 경제적인 부분이 또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리크창 총리와 만나지만 별도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또 중재자의 역할을 부탁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이 북한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로는 중국입니다. 물론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직접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자, 북한이 이런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동에 대해서 또는 발언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문기사 3면에도 나와 있다시피 싱가포르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상황인데 미국이 전일 또 유엔 안보 보장 이사회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양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특히 남북 경협주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동안에는 미사일을 쏘더라도 장사정포 정도 이 정도 쏘게 되면은 또 동해상으로 날아가는 미상의 발사체 이 정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하는 또 안보를 위한 국가라면은 이런 발사 실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해를 하는 입장인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ICBM이 등장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월요일 날 조간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유엔이 먼저 가고 미국이 뒤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미국이 먼저 유엔 결의안을 주도해가는 그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ICBM 카드를 꺼내들자마자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는 이 북미 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북한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유엔 제재를 완화해달라,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 두 가지 목적인데 이 두 가지 목적에 이제는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북미 관계가 긴장이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텐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중의 정상들이 마주 앉아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이면에 실려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 보시죠. 이 소울푸드 때문에 미국에 꼬리 내린 중국 그리고 우방에 등 돌린 인도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이 돼지고기와 양파 가격의 폭등 으로 중국과 인도의 글로벌 정치 그리고 외교 관계가 뒤흔리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부터 양파, 옥수수까지 이 급격한 각종 식료품 인플레이션들이 한마디로 신흥국들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돼지고기와 이 양파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중국과 인도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창진의 그도 소울푸드가 있죠. 네, 저는 소울푸드 떡볶이인데.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배 소장은 저는 이게 모든 음식이 소울푸드라는 게 문제예요. 네. 네. 이게 이제 음식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또 지역의 안보에도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음식 앞에 장사 없죠. 인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 사람들에게 김치가 양파입니다. 네. 양파예요. 어니언인데 이 인도에서는 뭐 카레에도 막 넣어 먹는 것이 바로 양파인데 이것 자체 흉작이 됐어요, 올해. 이게 농사 자체가 이 양파 농사가 흉작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상당히 동맹국가로 봐야 되겠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바로 이 접경국입니다.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인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는 적대국이에요. 약간 이제 국제관계를 이해하신다면은 적대국가인데 방글라데시와 또 파키스탄은 적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나의 우방인 거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사이가 훈훈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파를 계속 방글라데시에 공급을 해왔거든요. 근데 흉작이 내자마자 이게 가격이 급등하니까 방글라데시에 수출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양파를 거의 김치처럼 먹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왜 우리한테 수출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반인 감정, 우리가 반일 감정은 들어봤는데 이 방글라데시는 반인 감정이 생기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형제 국가인데 우리에게 양파를 수출 안 해. 이러다 보니까 방글라데시가 그게 어디로부터 양파를 수입을 하냐면 파키스탄입니다. 이 적대국에 이 러브콜을 해서 양파를 수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인도대로 아무리 그렇다 치지만 적대국가인 우리하고도 적대국가인 파키스탄으로부터 어떻게 양파를 수입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나라 사이의 관계 자체가 꼬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새끼 중에 한 끼는 돼지고기입니다. 네. 네. 하루 중에 새끼 중에 새끼를 다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이 새끼 중에 한 끼가 돼지고기인데 문제는 우리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시죠? 중국에서 1억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1억 마리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로 산둥성 지역의 일대에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창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급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돼지고기가 급등하는데 없는 거죠. 이제 네. 춘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데 그럼 어떻게 되면 수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수입을 해야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했었는데 돼지고기하고 콩이죠. 대두만큼은 유예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 때문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이 중국이 이제는 좀 저자세를 취하면서 1단계는 잘 돼가고 있거나 이렇게 이 분석을 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이유가 아니라 이 먹는 음식 때문에라도 미중 무역 전쟁을 좀 일단락시키고 1단계 합의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이 진짜 배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 때문에 관세 유예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춘절이 다가오게 되면 이게 민심이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관세 또 미중 무역 전쟁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내용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신문기사 10면에 실려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 보시면요.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의 전개버스 그리고 기차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제목인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압박이 정보통신 장비, 궤도차, 전개버스, 드론 등으로 전방위적인 범위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정부 돈으로 화웨이와 ZT 등 중국산 통신 장비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데 이어서 이 버스와 철도 차량까지 금지 대상이 되면 양국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압박을 어디까지 넓혀 나가고 있는 건가요? 돼지고기를 봤을 때는 지금 미중 이 무역 협상 합의가 1단계는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상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 아니다.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이 요기베라 선수의 명언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네.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이 제재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매일경제의 뉴스 기사인데 아주 잘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또 다른 우회적으로 중국을 제재 압박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간 브리핑 시간에서 이건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사중 전회를 했을 때 기술 굴기 이제는 기술을 통해서 중국이 세계 1위 국가 G1 국가를 G1 국가를 지향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위협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의 전기버스, 기차, 그다음에 정보통신 장비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화웨이입니다. 그다음에 드론까지 이게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 기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드론은 이것만큼은 구매를 금지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앞 코너에서도 이야기됐습니다. 미국은 이 상하원에서 국방수권법이 이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약간 우습기도 합니다. 왜? 이것하고 국방하고 무슨 상관이야? 통신 장비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딱히 별다른 이유를 댈 수 없을 때는 안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중국의 이런 첨단 기술들을 제재를 가하겠다. 왜? 우리 기술 자체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이 사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우리 수출 규제를 할 때 내세웠던 것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때 안보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네. 별 이유가 없을 때 안보 문제를 거들먹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 또 중국 측에서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중국은 또 최근에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퇴출 방침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 역시나 숨은 의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이 가만히 안 있죠. 미국도 이제 G2 국가로서의 상응하는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불만이 뭐였냐면 바로 화웨이입니다. 왜 우리 화웨이를 이렇게 하면서 중국으로서는 블랙리스트에서 화웨이가 계속해서 제외가 안 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화웨이 때문에 제재에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표출을 하게 이제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그러면은 무작정 불특정 다수에게 기업들에게 불만을 표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IT 기업 쪽에 제재를 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대표적으로 이런 대응을 했던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바로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매겼었죠. 중국도 이번에 보면은 구글, 그 다음에 미국의 IT 기업에 대해서 보복 조치 하는 방안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지금 중국 내에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PC와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라. 바로 이 이야기 일종의 보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소장님도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가 오늘 우리가 투자의 장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이 기업들과 관련된 국내 기업,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
중간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굉장히 유념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국방수권법이 상하원에서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정보통신 장비, 그 다음에 궤도차,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이 드론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기업들인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중국에서는 이 세계적인 또 궤도차 생산 업체입니다. 이 기업이 CRRC, 중국 국영기업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인 C가 들어가 있죠. 바로 이 기업 하나고요. 그 다음에 BYD는 잘 아시죠? BYD 전기자동차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 1위 기업입니다. 네. BYD에 관련된 이 수출 또 이것이 타격의 실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관련된 기업이 어떤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계 최대의 소비자 대상입니다. 이 드론 기업이 바로 잘 알려져 있죠. DJI 테크놀로지입니다. 바로 이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 부품 생산 기업이 어디인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얘기도 저희가 오늘 또 빼놓지 않고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기사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신문 23면의 경제 기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네, 올해만 벌써 5개사 배출 한국의 유니콘 폭풍 성장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전일 이제 국내에서 11번째 유니콘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니콘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이 되는 스타트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11번째 유니콘이 바로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인 에이프로젠입니다. 그동안 국내 유니콘 기업들은 주로 ICT 분야에 집중이 됐었는데 이번에 에이프로젠이 등재가 되면서 생명공학 분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11번째 유니콘 기업, 어떤 기업인지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요즘 어디다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네. 뭐 이제 충분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이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경우에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보다 더 큰 경우에는 뭐 데카콘 이야기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전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축적돼 있고 사업 계획이 상당히 전망이 밝기 때문에 유니콘까지 기업 가치가 이제 등극이 되는 것인데 이런 데는 여러 곳으로부터 이제 투자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는 에이프로젠이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숫자상으로는 독일과 함께 세계 5위 유니콘이 많은 그런 국가가 됐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보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스타트업이 상당히 희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11번째로 유니콘 기업이 된 에이프로젠. 얼마나 기업의 변화가 이처럼 기술이 축적돼서 이 기업의 터닝 포인트 시점에 잘 변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 제넥셀을 이 카이스트 출신이죠. 카이스트 교수를 했었던 이 김재섭 대표가 이 설립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신약 개발 쪽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에이프로젠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를 인수를 해서 그때부터는 또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상당히 성장을 했고 최근 들어서 200억 가까이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어서는 이런 또 신기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일 이 소식으로 인해서 뭐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이프로젠 자회사들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에이프론 제약과 에이프로젠 KIC의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상한가로 직행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1,440원에 마감이 됐고요. 그와 더불어 에이프로젠 KIC도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전일 주가는 무려 24% 가까이 상승하면서 3,13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11번째 기업의 탄생을 뭐 시장에서도 저희가 여실히 주가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뭐 에이프로젠 외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는 유니콘 기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가치로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 유니콘으로 등재가 되고 난 이제 쭉쭉쭉쭉 성장을 해왔던 많은 투자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투자도 받게 되었었던 이 쿠팡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한 형제들 또 위메프 이 소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위메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니콘 기업에 올라와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또 조간 브리핑에서 대기업이 이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진출을 했었던 것이 바로 제약 바이오 쪽인데 바로 이 바이오 분야 쪽에 우리가 성장에 상당히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IT 기업들이 유니콘에 등재가 됐다면은 이창진 앵커가 잘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 바이오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기술력 그리고 이 카이스트 출신의 김재섭 대표 교수의 성공 사례처럼 이처럼 기술이 축적이 된다면 바이오 분야는 결국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기업, 스타트업 성장 모델로서 바이오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기사 제목에서도 딱 확인해 볼 수 있다시피 한국의 유니콘이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다면 국내 유니콘 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정책들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예, 주무부처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아주 야심차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투자가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여기 이제 육성책도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분명한 목표는 세워놨습니다. 2022년 이제 대체로 현 정부의 뭐 임기 내에 이제 목표가 설정된 것인데 이 유니콘 기업을 한 20개 정도 이번에 11번째가 이제 A 프로젠인데 20개까지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순위 자체도 한 4위 정도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고 두 가지는 잘 목표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내실을 다지겠다.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스타트업 유니콘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여기에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이 네. 우리 매일경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런 정부 정책을 많이 들으셨거든요. 제발 좀 실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어떤 12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기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25면에 실린 CJ제일제당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 보시면요. CJ제일제당 1조 4천억 빚 갚는다. 연 300억 절감 입니다.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이달 말에 1조 4천억 원이 넘는 차입금 상환에 나섭니다. CJ제일제당이 지금 재무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실행해 나가고 있나요? 이게 그래도 이런 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런 이야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영 다이어트는 필요합니다. 사람과 기업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뚱뚱하고 비만해 보여도 마음만은 홀쭉해 이게 되는데 기업은 그게 안 됩니다. 네. 아주 철저하게 재무 구조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화되어 있다면 투자가 될 리도 없고 기업의 성과 구조 자체도 상당히 또 영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일제당이 그런 점에서 경영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는 점 이건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1.4조에 달하는 빚을 갖겠다. 그렇다면 연 300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 우선적으로는 부동산을 처분을 합니다. 이제 네. 가양동에 있는 땅도 매각을 하게 되고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 비용도 이제 절감이 되는데 자 재무 구조에 이상이 있다. 그건 빚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차입금 끌어다 쓴 돈 자체를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입금을 상환해야 될 것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상환해야 될 돈이 있어야 될 거죠. 네. 부동산도 팔아야 되고 불필요한 자회사가 있다면 그것도 매각을 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 자산 유동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CJ제일제당의 입장인 것이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빚이 줄어들죠? 그럼 부채 비율이 개선됩니다. 부채 비율이 개선되면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이자 비용까지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러면 궁금한 점이 그걸 겁니다. CJ제일제당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느냐. 역시 성부의 이 성자의 저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3월에 미국 슈완스 컴퍼니를 사들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된 겁니다. 약 한 2조에 가까울 정도의 이 인수 대금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 자체가 결국에는 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CJ제일제당 입장에서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뉴스로 인해서 전에 CJ제일제당의 주가도 반응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힘입어 전일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주가는 무려 6% 가까이 올라서 25만 3,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CJ제일제당을 둘러싼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영 기조도 좀 긍정적으로 전개가 될 모양이더라고요. 네.
경영 다이어트 말씀드렸죠. 네. 그거는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의지만으로도 일단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제적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달라진 경영, 이 CJ제일제당 우선 그동안 양적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도 하기도 하고 규모를 늘리기도 했었고 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질적 성장, 그다음에 수익성, 그다음에 현금 흐름 이쪽에 집중을 하는 그런 경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투자를 자꾸 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네. 됩니다. 바로 기업의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CJ제일제당이 생각 자체, 사고 자체를 바꾼 것이 모든 투자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제로 베이스부터 이것이 타당하냐 이것부터 검토하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하겠다. 말 그대로 수익 추구의 경영. 그리고 모든 투자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 이것 자체가 조금 전에 이창진 앵커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주가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CJ제일제당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11번째 유니콘 기업의 탄생, 에이프로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2부 시장의 특징주를 잡아라에서는 CJ제일제당과 에이프로젠 제약을 주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과 함께 투자 전략을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5개 기사들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 K의 배종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